여기는 울산인데요. 홍대기 쪽에서 녹이 쓸어가지고, 그래,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 부엌 쪽에, 네, 네. 축구공만 나 있던 자국이 한 네 군데 예, 발생해가지고, 예, 예. 아파트 누수 피해 복구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저희 회사와 거리가 먼 곳에서 누수 피해 관련 문의가 많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울산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주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사를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사 준비입니다. 누수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사할지 계획하는 게 필요하겠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가구나 집기도 이동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에 맞는 보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소음이나 분진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대 간의 공사 동의서도 받아야 되겠죠. 자, 이게 공사 범위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함수율도 측정하고 여러 상도 측정해서 정확하게 누구나 봐도 그냥 눈대중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양도 물론 꼼꼼히 해줘야 될 거고요. 여기는 공사 장비나 자재 이동이 많은 큰 공사인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 같은 공용부에도 보양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할 것은 뭐냐? 피해 범위를 철거해야 합니다. 피해 범위는 목공일 수도 있고 도배일 수도 있고 마루나 도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마루 위에 데코 타일로 덧방을 시고 한 현장인데요. 그걸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천정부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어서 손상되어 있는 마루도 철거를 해주고요. 벽에 피해가 있거나 몰딩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철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철거돼서 나온 폐기물도 당연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철거를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곰팡이 작업입니다. 일반 인테리어와 누수 인테리어, 누수 피해 복구 인테리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 인테리어는 내가 원해서 하는 공사예요. 이 공간을 더 예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고,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즉 누수 인테리어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삶의 공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누수 이후에 그냥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추후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 중에 하나가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꼭 철거 후에는 곰팡이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곰팡이가 생기고 목공부에도 곰팡이가 있겠죠. 네, 천정부도 철거 잘 해줘야 되고, 곰팡이 철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곰팡이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생기지 말라고 방지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탈취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곰팡이 관련된 특허를 2개 출원을 했습니다. 곰팡이 관련된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곰팡이 제거 작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공사가 있겠죠. 목공사는 구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고나 몰딩, 구조목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천장에 있는 목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장에서는 den조 작업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구조물도 치고 자재도 자르고, 그리고 석고도 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피해가 커서, 피해가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피해가 커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그 업체가 실내 건축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는 실내 건축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무면허 사업자는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건물 소유주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요. 자주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개에서 20개 현장 중에 한두 건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누수가 나고 나면 정전이 발생되는 현장들이 있어요. 합선이나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전이 났었어도 물이 마르고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쇼트가 난다거나 꼭 배선 작업이 다시 필요한 경우, 또는 배전함을 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넣어놨고요. 누전검사나 이런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예, 누전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장공사. 수장공사는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내부 마감 공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도배나 마루, 장판, 페인트 같은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도장 공사가 페인트 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도배하는 모습이고, 페인트, 필름 공사 작업, 탄성코트, 마루 뭐 이런 작업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연락 주신 분이 녹이 쓸어가지고 그래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 저 부엌 쪽에 네, 그 축구공만은 하여튼 자국이 한 4군데 발생해가지고 문제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억수 또 격리하기도 애매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니까요. 만약에 도배만 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0번부터 5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1번, 0번부터 4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5번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되는데, 나중에 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여러분이 그냥 곰팡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부터 철거, 곰팡이 모두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뭐 가구나 집기를 원위치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다고 하면 가구나 물건을 다시 반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 청소가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피해 복구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 준비하고, 짐 이동하고, 철거하고, 곰팡이 작업 해야만 하고, 목공사 해주고, 전기공사, 누전검사라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정전이 났다고 하면. 그리고 수장공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